자, 시작해봅시다. 오늘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태양의 모형의 변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정이 자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못 느끼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 및 공전,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소개받았는데, 뭐 그 옛날 사람들은 정말 지금 가만히 있고 태양이 뜨는 걸로 하시면 되면,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이 먼저였어요.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 기본적으로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입니다. 이 천동설로서 설명 가능한 것과 설명이 불가능한 게 있는데요. 그 시절에는, 그 옛날 그 시절에는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끼워 맞춘 거예요. 설명하는 건 일주운동, 즉 태양이 동쪽에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간다. 별이 역시 마찬가지 동쪽 하늘에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간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태양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주운동, 옛날 사람들은 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의 신의 어떤 주기에 의해서, 신이 생각한 주기에 의해서, 그래서 태양이 도는 주기하고 별이 도는 주기가 조금씩 차이 나서 태양의 연주운동이 반시계 방향으로, 즉 서에서 동으로 하면 별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순행과 역행도 설명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결국엔 이제 수성과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의 행성이에요. 이 행성의 순행과 역행을 설명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까 하면 주전원이라 해서 행성이 이렇게 돌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행할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고 순행할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행성의 주전원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떤 행성들은 특정한 시기밖에 못 봐요. 수성과 금성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화목토는 어때? 화목토는 화성, 목성, 토성은 밤 12시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죠. 남쪽 하늘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왜 그럴까? 수성과 금성은 왜 남쪽 하늘에서는 안 보일까? 수성과 금성은 왜 특정 시간에 특정 하늘에서만 밖에 안 보일까에 대해서 이 행성들 중에서 내행성, 물론 그때는 내행성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수성과 금성이 특정 각도 이상으로 태양에서 벌어지지 못하는 최대 이각, 이런 것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했습니까 하면 지구 중심을 했잖아요. 지구에 대해서 태양이 도는데 이때 수성과 금성은 요렇게 수성과 금성이 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이 정도 각도 이상으로 더 이상 벌어지지 못하는 것을. 근데 웃긴 거는 얘가 이렇게 갈 동안 태양이 이쪽에 온다면 주전의 중심 20원이라는 거예요. 주전의 중심은 또 이쪽까지 같이 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본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하게 해놨죠. 반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태양 주위로 내행성이 돌고, 그죠? 지구가 돌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못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성과 금성이 태양이 이렇게 도는 동안
수성과 금성이 도는 주전원의 중심이 같이 돈다 했습니다. 그러면 외행성 어떻습니까? 근데 외행성 상관없이 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다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외행성, 걔네들은 외행성인지 몰랐죠. 화, 목, 토는 주전의 중심이 이렇게 가면 주전원이 이렇게 돌면서 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행할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때 주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이 만든 천체는 되다 보니까 신의 오묘한 주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설명이 불가능한 건 뭐입니까? 천동설을 집대성할 때 설명 불가능한 걸 남겨놨겠어요? 그 당시에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관측한 건 아니에요. 이후에 관측했어요. 알겠습니까? 천동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주어진 뒤에 한참 더 시간이 지나서 한 50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개발하면서부터 천동설로 이거로도 설명이 좀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체는 신이 만든 거라고. 그래서 신이 어정쩡하게 잘못 만들 리는 없다. 그래서 하늘의 천체는 모두 다 완벽한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 개발한 뒤에 제일 처음 뭘 봤을까요? 달부터 봤겠죠. 달. 여러분도 망원경 사면 맨 처음 달부터 볼 거예요. 그죠? 안 그럴까요? 그럼 달을 봤는데 달이 정말 매끈하던가요? 아니죠. 달이 우등투둥해요. 아니 신이 만든 달인데 어째 저렇게 우두투두하냐고. 그죠? 크리스들이 운석구덩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끈하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렇다 치자. 모든 것들이 누굴 중심으로 돈다 했습니까? 하면 지구 주위로 돈다 했습니다. 근데 목성 주변에 보니까 목성의 4대 위성,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4개의 위성인데 목성 주위로 도는 놈들이더라고요. 모든 천체는 지구 주위로 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성 주위로 도는 위성들도 있었어요. 안 맞지? 그래 그건 또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금성의 위상을 보는데요. 금성의 위상이 보름 모양의 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폐악이네요. 금성이 이쪽에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다면 약간 이렇게 해서 초승 정도 보이겠죠. 금성이 여기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금ung 정도 보일 거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해됐어?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금성 공부할 때 금성이 보름달 모양 위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지구에 대해서 이쪽 라인에 있으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태양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오니까 보름달 모양 위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동설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생각했던 천동설에서는 태양빛을 반사했으면 기껏해봤자 초승이나 금운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잡아봐야 맥스 잡아봐야 반달 정도 수준이에요. 보름달은 볼 수가 없어요. 금성의 보름달 위상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금성을 맨눈으로 본다 해서 초승 모양으로 보이는지 반달 모양으로 보이는지 보름달 보이는지 맨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망원경이 개발된 뒤에 금성의 보름달 모양 위상을 보고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은 도저히 태양빛을 반사해서 금성이 그렇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 천동설은 좀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동설, 지구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겠네요. 실제로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주전을 그리면서 돌게 하니까 하늘이 너무 복잡해. 차라리 태양 주위로
수성, 금성, 화성,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돌리면 편하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하고 이후에 한 100여 년 뒤에 갈릴레이가 지동설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는 금성의 위상이 보름달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당시 굉장히 눈이 좋은 귀족이 하나 있었어요. 티코 브라이어. 티코 브라이어.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누구였죠? 케플러의 뭐 스승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케플러를 거둬들인 사람이에요. 귀족이에요. 케플러 법칙 1, 2, 3 법칙 기억나죠? 케플러 제일 법칙 뭐예요? 행성이 태양 주위로 완벽하게 원운동하더라고요. 그렇죠. 태양을 한 초점은 강원운동하느라 했습니다. 시상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완벽하게 원운동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벽하게 원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 해서, 그래서 태양 주위에 가까이 돌 때는 빨리 돌고 태양에서 멀리 돌 때는 좀 느리게 도는데 그게 동일한 시간대 쓸과 면적은 서로 같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화법칙이라 불러주는데요. 예. 주기하고 장반경이 주기 제곱이 장방이 3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그 티코 브라이는 눈이 굉장히 좋았고 자기가 만든 관측 기구를 통해 그래? 오 진짜 보니까 금성이 보름달 모양 보여. 천동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에 그래 돈다면은 어떤 별을 봄에 있어서 지구 위치가 E1일 때 스타 1으로 보여야 되고 지구 위치가 E2에 와 있으면 스타 2 위치로 별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보여야 되겠다는 연중 시차가 나타나야 된다. 뭐 연중 빼고 그냥 시차가 나타난다. 별이 보이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 보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관측기구는 아직 정밀도가 떨어져가지고 연시야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티코 브라이는 절충설이라 해서 태양 주위로 금성이 이렇게 돌아, 태양 주위로 금성이 돌아, 그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 라는 식으로 절충설을 설명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즉 티코 브라이의 절충설은 금성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위상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주시차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연주시차를 자기는 관측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관측기구는 아직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기구로는 워낙에 멀리 있는 별이라서 이 연주시차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과정을 이미 선행을 했잖아요. 연주시차 1초, 1초는 3600분의 1도입니다. 직각을 90도분한 게 1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3600등분해서 그게 1초가 나오는 게 연주시차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의 연주시차가 1초가 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려면 훨씬 더 대구경망원경이 개발된 근대에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이래서 당연히 지동설로서는 지구가 태양 주위 도니까 별들 연주시차를 설명 얼마든지 가능했죠.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거 뭐예요? 금성의 보름달 모양 위상 그리고 연주시차. 이래서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태양계모의 별체사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 하늘 도배하는 천동설 이외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물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태양 주위로 완벽하게 원운동을 한다는 말을 했는데 완벽하게 원운동하지는 않았어요. 이후에 191쪽 보시면 티코 브라이의 절충설 그러나 여전히 연주시차를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나오죠. 정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장문에 일어서서 수업해.
사조하나님은 프톨로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그 당시 관측 가능한 모든 것들을 집대성했습니다. 금성의 보름달 모양 이상이라든지 연주자 이런 게 그 당시에 측정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측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있는 지구 중심선을 내지는 않았다는 거야. 자, 2페이지 걸쳐서 다 봤습니까? 내용 다 봤습니까? 자, 오늘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아마 여러분한테 직접 먼저 시작하자마자 문제 풀어 하면 좀 많이 부담될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로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준비하십시오. 오늘 나눠줄 프린트 준비하세요. 1번부터 볼게요. 정신 차리고 잠이 오면 일어서. 잠 오면 일어서 수업에. 자, 1번 문제 봅니다. 어느 날 북반구에서 자정부터 3시간 동안 관측한 별 A의 일주권을 나타냈대요. 근데 그 일주권이 어떤 점 하나를 기준으로 요렇게 돌고 있어요 하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북한에서 북극성이에요. 당연히 북쪽 하늘을 본 거죠. 이해됐습니까? 북쪽 하늘을 본 겁니다. 몇 시간 보았습니까? 근데 3시간 본대. 우리가 일주 운동이라는 것이 시간당 15도 도는 거죠. 따라서 이 돈 각도는 몇 도다? 세타는 45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남쪽 하늘을 관측한 게 아니라 북쪽 하늘을 관측했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반시 방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는 고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T1, T2 이렇게 되겠지? 고도가 높아졌어요. 자, 몇 개지? 잠이야. 일어서 수업해.